아이돌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름 시즌 끝나고 이제 겨울로 넘어가고 연말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은 멤버 졸업 얘기, 그리고 신멤버, 내년 해산할 팀들 얘기들도 쭉 나오고 얘기할 거리가 계속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일단 오늘도 주목을 좀 해볼 만한 얘기 준비해 봤습니다. 프루츠 지퍼의 세 번째 싱글 하차메 차와차 라이프 발매를 했고, 오리콘 1위는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판매량이 31만 7천 장, 두 번째 싱글이 22만 7천 장이었으니까 9만 장 정도 판매량이 올라섰고, 프루츠 지퍼가 이 시기에 싱글을 내고 판매량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싱글 구입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올린 걸 보면 알겠지만, 뭐 올린 걸 볼 필요 없이 프로치집 홈페이지 공지만 봐도 이번 싱글 판매량에 엄청 신경을 썼다는 흔적이 있어요. 일단 특전 자체를 굉장히 맹독성으로 굴렸다는 느낌이거든요. 보통 리리베 하면서 싱글 특전에 하고 싱글 몇 장 사면은 특전에 참가권을 주고, 이게 전통적으로도 그런데 보통은 한 두 달 전부터 굴리는 편이에요.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에 평소보다 좀 더 비싸게 특전회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각 오프라인 레코드샵 이벤트도 하고 하는 게 이번에는 진짜 총동원됐어요. 거의 지켜보는 느낌은 AKB 전성기 때 진짜 100만 장 계속 찍을 때 그때 BM처럼 가차적인 요소도 좀 넣어놨죠. 구매처에서 어느 정도 사고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되면 사인 체키 같은 걸 또 주고, AKB 이후에 이렇게 심하게 좀 앨범 BM을 돌린 팀이나 회사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정도로 심하게 굴린 팀은 생각이 안 나요. 이번에 후르츠 지퍼가 유난히 좀 많이 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이걸 봐가지고 이랬던 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뒤져봤는데, 뭐 비슷하게 하는 팀들이 있겠죠. 그리고 판매량 자체가 크지 않은 팀들은 조금 더 독하게 돌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난 싱글에 22만 장 팔았으면은 그 선에서 유지만 해도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했다. 약간 전형적인 연말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후르츠지퍼가 지금 웬만한 업적은 다 이루고 있거든요. 레코드 대상이라든지 데뷔해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부독한 찍고 도쿄돔 예정 중이고, 이런 업적작이 굉장히 지금 잘 돼가고 있는 팀인데, 그런 가운데서 이 인기를 활용해서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앨범 판매량을 늘리려고 수를 쓰고 있는 게, 지금 후르츠지퍼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있다면은 홍백 출전인데, 작년에도 홍백 출전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무산이 돼서 올해만큼은 좀 꼭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인 노림수는 홍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말 주요 그 카운트다운 공연들이라거나 이제 연말에 하는 공연들 일정이 쭉 나오는데, 아직 후르츠지퍼 잡힌 공연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을 지금 팬들도 보고 있는 거죠. 아마도 연말 홍백을 염두를 해두고 스케줄을 최대한 좀 비워두고 있는 게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1만 장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보려면은 비교가 제일 편하겠죠? 일단은 보겠습니다. 2025년 싱글 판매량 순위입니다. 10위까지. 거의 매년 상위는 비슷해요. 노기자카, 사쿠라자카, 히나타자카. 작년에 한번 요 순위가 잠깐 뒤집혔죠. 사쿠라자카가 60만 장을 넘겨버리면서 2024년 여성 아이돌 싱글 중 제일 많이 팔린 싱글은 사쿠라자카 싱글이었는데, 올해는 다시 탈환을 했고 아마 이 순위는 그냥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순위만 보면은 유독 눈에 띄는 게 8위의 큐티 스트릿이죠. 진짜 대단한 게 46 팀들 아래 AKB, 그리고 그 아래로 이렇게 서열이 어느 정도는 줄 세우기를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소비 시스템 하와이랩에서는 요거를 지금 끼고 들어갔어요. 큐티 스트릿 37만 장은 진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치고, 후르츠지퍼 이번 싱글이 31만 장 거의 확정이 돼가고 있는 마당이라, 아마도 후르츠지퍼 입장에서는 이걸 좀 뒤집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회사도 그렇고 후르츠지퍼가 항상 길을 먼저 트고 앞으로 나가는 역할이었고, 나머지 팀들이 따라가는 역할이어서 그 뒤에 캔디튠이나
스위스테디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일단은 판매량이 안 나오고, 올해 판매량을 봐도 캔디튠이 64,000, 스위스테디는 45,000 이 정도 가고 있는데, 큐티 스트릿은 솔직히 말하면은 프루치 지퍼를 시작부터 넘어서고 시작한 팀일 수가 있어서 더 잘 나가는 게 좀 당연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교통 정리를 미리 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앞에 팀이 가는 대로 뒤에 팀이 따라가야지 운영이 편한 것도 있고, 그런데 큐티 스트릿이 이미 넘어섰어요. 그리고 프루치 지퍼가 이번 싱글로 이걸 정리를 좀 해줬으면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독하게 BM을 돌리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 여기서부터는 이제 후르츠지퍼가 31만 7천 장이라고 했으니까 예상되는 순이에요. 10월, 11월 나오는 싱글들이 더 있을 거니까 아마도 변동이 있을 거예요. 뭐 상위에서도 다른 팀들이 나와서 잘 팔면은 변동이 있겠지만, 그보다 이 정도 순위가 변동이 될 가능성이 좀 더 크죠. 31만 7천 장이 확정이 되면은 요 11위에 머물게 될 거고, 요 숫자도 조금 걸리죠. 탑 10에 못 들었어요, 후르츠지퍼가. 그래서 지금 위상 자체로는 후르츠지퍼가 좀 더 높거든요, 큐티 스트릿보다. 근데 이미 바닥 여론에서는 뒤집힌 게 아닌가 예상도 해볼 수 있고, 언젠가는 두 팀에 대한 비교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멤버 개별 이전의 경력이라거나 활동한 내역들을 보고 기존의 인기 같은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큐티 스트릿이 넘사고 카와이랩 내에서도 그냥 넘사고, 그러니 후르츠지퍼는 사실 팀워크가 좋고 이제 팀으로서 나가고 먼저 개척을 좀 해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서 나가는 게 운영에 편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도 뭐 인기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큐티 스트릿은 너무 좀 슈퍼팀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다는 느낌이라서 몇 년 안에 어떻게 뒤집힐지 좀 보는 것도 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카와이랩의 붐의 시작이었던 후르츠지퍼의 데뷔곡, 이 조회수를 큐티 스트릿 데뷔곡이 다 따라잡았어요. 심지어 3년 전, 1년 전이니까 누적인데 이 누적을 따라잡을 정도니까 얼마나 지금 큐티 스트릿 붐이 강한지 한눈에 좀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와서 지금 카와이랩도 그렇고 픽스팟도 있고 아소비 시스템에 인재가 몰리고 팬들도 몰리는 이 상황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물론 단점을 생각하자면은 아소비 시스템 산하의 팀들 멤버 뽑는 걸 보면은 지금은 웬만한 경력이 없으면은 안 뽑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아소비 시스템 산하의 레이블에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메이트 제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일말의 희망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이들 꿈꾸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46 다음에 48 뭐 이런 식으로 가고, 하로프로, 스타더스트 거의 2순위였는데 이걸 끼고 들어가서 지금 최상위권 팀은 46이랑 48, 4위를 뒤집고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많아진 거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홍백 내정 팀들 하나씩 발표가 되고 있죠, 오늘. 요 소식을 좀 기다려보고 결과를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는 게 정배일 것 같긴 한데, 이 큐티 스트릿의 존재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겠어요. 방송국이랑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다면은 큐스토를 먼저 올리고 이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홍백 관련해서 후르츠지퍼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논의를 좀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